저는 오늘 저희 여러분 다반바 여러분들께 기원 위스키 증류소 투어를 안내할 김유빈 과장이라고 하고요. 투어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투어 같은 경우에는 좀 기존의 일정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사실상 저희가 주말 투어 때는 행선을 가동하고 있지도 않지만 오늘은 평일이기 때문에 실제 생산하는 과정들, 모든 과정들을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위스키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저희 증류소는 이제 한국 최초의 싱글 몰트 위스키 증류소로서 2020년 6월에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한국 최초의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설명을 하지 한국 최초의 위스키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보다 앞선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이고요. 88 올림픽이라는 우리나라의 큰 이벤트가 있었을 때 정부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의 하이트진로라든지 오비 쪽에다가 위스키를 만들라는 지시를 했었고 실제로 그들이 군산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위스키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위스키를 생산을 하다가 사실상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사치제에 가까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대로 사업이 되지 않았고 91년도에 그 사업이 백지화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위스키가 30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저희를 시작으로 이제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 크래프트 브로스 다른 증류소들이 생기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부터 5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제 약 5개, 6개 정도의 위스키 증류소가 생긴 것 같아요. 더 많은 컨텐츠에서 다뤄주실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저희 증류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저희 증류소는 이제 시작을 할 때는 3소사이어티스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직역을 하면 세계의 사회라는 뜻이었고요. 그렇게 지었던 이유는 사실 발음하기 어려운 걸 제품명을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저희 증류소 구성원들이 한국과 재미교포 대표님 그리고 이제 앤드류 스코틀랜드 태국 세 국가에 모였다 보니 때문인데 그렇게 저희가 이제 세계 사회에서 모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위스키 이름은 기원으로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기원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작년 말에 이제 사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투어는 이쪽 앞쪽에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싱글 몰트 위스키 증류소인 만큼 이제 싱글 몰트 저희 증류소에 나온 원액만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몰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증류소에 사용하고 있는 디스틸링 몰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저희 대표님이 과거 핸드앤몰트라는 맥주 양조장을 하셨었던 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맥주 몰트들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직접 농사지은 한국 몰트들도 소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어 과정에서 모든 과정을 설명드리고 맛보여드리려는 만큼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보리 먼저 시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위에다가 제가 보리를 조금씩 올려드릴게요. 드셔보셔도 되고 눈으로 보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디스틸링 몰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팔하고 있고 이런 몰트들을 활용해서 기본적인 위스키들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벨티로 건조시키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을 거고요. 세 가지의 몰트를 비교해드릴 건데 두 번째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글렌모렌트의 시그넷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 초콜릿 몰트가 되겠습니다. 초콜릿 몰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로스팅, 커피에서 로스팅이 있듯이 한번 볶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금 더 새운 느낌이나 아니면 조금 약간의 피트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흐른 느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알갱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맥주 몰트이기 때문에 작은 게 특징입니다. 맛 자체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를 이렇게 마지막에 드렸던 건데 위스키를 시음할 때도 항상 피트를 마지막에 맛보잖아요. 마찬가지로 피트 몰트 역시 피트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증류소들이 쓰는 유일한 안주가 물하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보리는 원하시면 얼마든지 드실 수 있게 드릴 테니까 한번 드세요. 지금 이 페트 몰트는 저희가 원래 헤빌리 페트 몰트를 쓰는데 과거와 잠깐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얘는 지금 미디엄 페트 몰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5ppm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헤빌리 페트 몰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몰트들을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요나 수요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아직 있다 보니까 연구의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스코틀랜드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 위스키인데 왜 몰트를 수입해? 라고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일본 위스키 같은 경우도 뭐 야마자키 같은 경우 90% 이상을 스코틀랜드 몰트를 받아 쓰고 있고요. 대만 카발란도 95% 이상을 수입된 몰트를 사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몰트들을 이빨로 씹어서 잘게 부숴서 우리 당을 먹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게 밀링이라는 과정입니다. 밀링이라는 과정은 저 왼편에 보이시는 파란색 기계를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쪽에 두 개의 롤러, 밑에 두 개의 롤러가 있어서 그 사이를 곡물이 지나면서 잘게 빠지는 역할이 되게 되고요. 빠지게 되면 그것들을 이제 층별로 구분을 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 보시는 세 개의 층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알맹이가 크고 껍질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허스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중간 크기의 알맹이가 있는 그 마지막 가루의 파우더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증류도가 2대 7대 1의 비율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커피를 할 때 분쇄도 같은 것도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냥 분쇄도처럼 이 분쇄도를 설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가장 큰 부분이 20% 정도를 차지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자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있던 물들만 강화된 액체들만 추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의 필터층을 만드는 거예요. 껍질들이 필터층을 내서 그 사이를 지나면 액체가 빠져나올 수 있게. 그럼 가루들은 왜 적은 비율을 차지하냐? 적은 비율을 어쩔 수 없이 생긴 거긴 하지만 적은 비율을 차지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이제 얘네들이 뭉치게 되면 밀가루가 되기 때문에 떡이 됩니다. 배수나 이런 부분에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 효율을 위해서 최소화해서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강화가 되는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쪽에는 이제 저희가 강화를 하고 강화된 액체들을 빼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 번에 생산할 때 2톤의 메가를 사용하고 있고요. 2톤의 분쇄된 메가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줌으로써 우리가 이제 커피를 우리듯이 녹차를 우리듯이 식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화되면서 밑에 가라앉으면서 이런 이제 껍질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층을 만들어서 하나의 이렇게 균일하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지금 사용되고 남은 스펜스 그레인, 남은 이제 메가 찌꺼기들은 좀 이따가 밖으로 배출해서 소의 사료나 아니면 돼지의 사료로 다 재사용하고 있고 실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ESG 경영이나 이제 환경보호, 탄소 배출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강조됨에 따라서 윌리엄 그란츠나 다른 대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바이오 연료로 증류소 내에 운영되는 차량이 이제 연료로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당화된 것들을 저희가 할 때 총 3번의 물붓기를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저번에 사용했던 메쉬는 당화됐던 것과 두 번째는 핫워터, 세 번째도 핫워터를 하긴 하는데 온도가 각각 다릅니다. 처음에는 65도, 두 번째는 75도, 세 번째는 90도 정도 되는 온도를 보내게 되는데 그 이유인 즉슨 온도에 따라서 빼올 수 있는 당이 가장 많은데 마지막에 가장 높은 온도를 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있는 당까지 모두 끌어모으기 위함입니다. 근데 사실상 마지막에 있는 것들은 당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것들은 다음 당화에 첫 번째 워시를 위해서 사용되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밑에 있는 열교환기를 따라서 온도를 식힌 이후에 파이프를 따라서 뒤쪽에 있는 발효조로 이동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4개의 스프레이볼이 있을 겁니다. 사실상 세컨워터와 서드워터를 위에서 스프레이볼에서 나오는 형태로 물이 분사가 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사실상 핸드드립처럼 차츰차츰 틈을 따라다니면서 그 당화된 것들을 빼내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 뒤쪽으로 이동해서 발효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여기 올라와서 보시면 지금 당화되는 액체들이 이제 채워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메가즙이 채워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깔려있는 건 효모층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조금씩 이제 약간 라떼처럼 보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은 달큰한 향들이 많이 나실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첫 번째 드릴 시음은 이제 여기서 당화된 메가즙이 되겠습니다. 평일에 투어기 때문에 특별히 맛보실 수 있고요. 다니다가 제가 조금씩 따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떠있는 거는 효모이긴 한데 사실상 인체에 무해합니다. 네, 다니다가 제가 조금씩 따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나 맛있게 해야죠. 네. 이거는 알코올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드셔도 되겠습니다. 아, 알코올이 없어요? 네, 당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효모가 발효가 되기 전이라서 지금은 알코올이 없는 상태고 여기 안에 당을 먹으면서 효모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알코올로 변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맛있다. 자, 그럼 이제 발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앞쪽에는 4개의 탱크가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발효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스코틀랜드나 다른 나라에서는 저희처럼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무 발효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무 발효조를 사용하는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그 안에서 발효가 되면서 복합적인 향들이 나무 속으로 배어들게 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오랫동안 그 캐릭터를 가져간다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 스테인리스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를 사용하다가 오히려 안 좋은 성분들이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부분이 안 좋아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QC를 위해서 첫 번째 이유로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덥고 춥고 이런 기후에서는 나무 같은 경우는 변형이 좀 더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오크통에 사용되는 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런 변형이 크지는 않지만 이제 보통 발효제에 사용되는 낙엽송이라든지 이런 나무들은 조금 더 뒤틀림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발효제에 짧으면 10년, 길게는 50년까지 쓸 수 있는데 그런 유지 차원에서 하나하나의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스테인리스로 일정한 맛과 그리고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스테인리스를 사용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을 효모가 잡아먹으면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가 만드는 알코올 발효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어지는 발효는 여러분들이 아는 발효식품이 하나 있어요. 대표적인 여기다가 뭐가 있죠? 네, 그렇죠. 김치가 있겠죠. 김치 같은 경우에는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변하죠? 그렇죠. 와인도 익으면 익을수록 시큼해지고 식초 와인식 비니거로 바뀌는 것처럼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길게 발효를 하는 젖산 발효가 2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뭐 어떤 걸 더 첨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면 알아서 젖산 발효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이 만들어지면서 pH나 이런 부분들이 낮아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당이 먹을 게 없어지면서 걔네들이 산패하기 시작하면서 탄이나 에스테르를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야슈, 잠깐만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이걸 아예 빼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리퀴를 부은 다음에 집에 싣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당이 있는 파이프를 만들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세척하기 위해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통일에 오셨을 때만 느끼실 수 있겠죠. 멋있다. 저희는 이제 앤드류가 사람들이 그냥 블렌딩만 하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로 혼자 알아서 증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스코틀랜드에서는 대부분의 대량 생산이잖아요. 알코올 발효를 위해서 보통 40시간에서 60시간 정도 발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의 두세 배가 되는 120시간에서 150시간 정도 발효합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발효를 하고 있고요. 150시간 정도 발효하고 있고 겨울에는 120시간 정도 발효합니다. 그 차이인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먼저 보실 거는 1단계 발효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1단계 발효 동안에는 알코올을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만들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어요. 술의 한 가지 어원이라고 추측하는 것 중에 수불, 물과 물이 만나서 끓는다 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글부글 끓지만 아무런 가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굉장한 많은 알코올이 이산화탄소와 함께 날아오기 때문에 너무 숨을 크게 들이시면 어지러우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히 봐주시고요. 프레쉬 한 가지만 들고 오겠습니다. 어두워가지고 라이트가 안 보일 것 같거든요. 따라서 보시면 되고요. 오. 지금 프레쉬 쪽만 봐도 굉장히 많은 알코올이나 이런 이산화탄소가 날아다니는 게 보이시죠? 이게 가열해서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효모와 이제 이런 부분이라서 올라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냄새 맡으실 때 조심하시고요. 나무로 된 그것보다 스테인리스로 된 게 발효가 더 잘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사실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발효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 자체가 스테인리스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효모와 이제 워트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게 됐지만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라는 변수에서 나온 성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쵸. 사실 좀 변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그게 어떤 영향인지나 이런 부분들은 모든 증류소에서 연구를 하려고 하죠. 그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제한이 되긴 합니다. 그냥 느낌이 나무로 된 그 워시백보다 훨씬 더 발효가 되게 엄청 잘 이루어지는 느낌? 그렇죠. 그렇게 보이실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스테인리스는 위에 구멍 뚫린 데 빼고 다 밀폐가 되어 있잖아요. 그쵸. 나무 가루는 사실 나무 자체가 숨을 쉬기 때문에 그런 이산화탄소가 자연적으로 빠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불그림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네.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보실 거는 이제 저희가 위스키에 사용되는 1번 발효죠. 이제 저희 증류되는 거 말고 내일 이제 증류가 돼 5일 정도 발효가 된 상태의 워시를 보실 거고요. 그러면은 아까 봤던 1단계는 며칠 정도 한 거예요? 어제 바로 시작한 겁니다. 어제 한 24시간 정도 된 거고요. 얘는 지금 5일. 보시는 거는 4에서 5일 정도 된 거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미 한번 증류를 반배치 정도 썼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10,000리터짜리 발효조인데 지금 저희 증류기가 5,000리터 사이즈다 보니까 두 번밖에 두 번 배치라서 네. 지금 절반 정도 사용되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위에 올라와서 보시면 얘는 라이트가 잘 필요 없습니다. 우와.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도 발효 증류기가 이 사이즈다 10,000리터긴 한데 다른 증류소도 더 클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위스키 증류소를 만들었던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비 시그램이 있었고요. 진로가 있었고 하나가 백화주조라고 있었습니다. 군산에. 네네. 근데 백화주조가 한 가지 펄이 있었던 가장 유명했던 게 백화주조가 지금은 없잖아요. 네. 가장 유명했던 곳이 없어졌던 이유가 그 당시에 발효조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 사건이요? 실제 기사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제하던 아드님께서 어떤 부자분들 발효주를 밀어서 하고 그래서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건으로 이제 그 주조는 아예 망해지게 되고 지금은 아예 찾기가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거기는 막걸리 시작했었다 보니까 얘는 지금 8에서 9도 된 워시가 되겠고요. 약간 따뜻한 막걸리 또는 맥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되게 귀한 시간이네요. 이렇게 가동되는 거를 그쵸. 보는 거는. 그래서 주말 겨울에 투어 이런 분들이 눈이 안 올 때는 유독 많은 이유가 겨울에만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는 저희가 반대로 증류소들은 쉬잖아요. 스코틀랜드 이런 것들은 네. 저희는 쉬지 못하는 이유가 추워지는 게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기계가 얼고 막 낮이 찢어지거나 하다 보니까 기계를 계속 돌려줘야 돼요. 그쵸. 차라리 그래서 돌려야겠네. 저희는 오히려 주말에 근무를 하는 편이라서 아,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감이 있지. 네. 약간의 편향감이 남아있긴 할 텐데 사실상 얘네들이 계속되면 이제 벨기에 괴지나 이런 스타일처럼 산미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작은 남은 술을 버려주시고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발효조가 6개인 거예요? 발효수가 총 인수인이 4개고 지금 설명 안 드렸었는데 하나는 이제 뜨거운 물을 보관하는 컵 워터탱크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 강화된 액을 다음 강화에 쓰기 때문에 모아둬야 되잖아요. 그걸 위한 핫 워터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네. 발효조는 네. 4개. 근데 이제 약간 아마 청승내도 갔다 오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긴 한데 네네네. 사실상 저희가 발효조가 4개가 다 위스키 위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신고는 혼용이 될 수 있지만 2개는 일반 증류주, 2개는 위스키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위스키가 지금은 이제 소규모 면허가 생겼지만 소규모 면허가 저희 때 일반 면허다 보니까 그쵸. 최소 규격이 발효조가 이 정도 규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위스키 하는 분들이 뛰어들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 네, 이어서 중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증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와, 하겠습니다. 뜨겁다, 여기도 진짜. 일단 증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직접 디자인을 했고요. 제 앞에 보이시는 증류기는 왼쪽에 있는 게 5,000리터 사이즈의 워시스틱 초류기가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3,500리터 사이즈의
플리스트 재료기가 되겠습니다. 1차 증류가 되고요. 2차 증류가 되면 저희 단식 증류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증류기의 모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스키를 만드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글렌모렌지 증류기가 어떤 걸로 유명하죠? 목이 긴 그렇죠, 걸로 목이 길죠.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르는 날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원래 스틸을 사용했기 때문에 긴 것도 있었는데, 그리고 반대로 무거운 아래를 향하는 것 같은 경우는 맥켈란이나 글렌드로낙이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렉이라고 부르고 라인암이라고 부릅니다. 이거의 크기나 각도에 따라서 어떤 스틸을 구현하는지가 달라지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목이 길고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형태다 라고 하면 가볍고 화사한 스타일을 만들려는 게 아닐까 싶은 거고, 목이 짧고 아래를 향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묵직하고 바디감이 있는 스타일을 만들려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둘 다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목이 짧고 위를 향하는 형태인데 이 각도가 3에서 5도로 굉장히 좀 높은 편이 아니라 그냥 딱 적당한 조금 낮은 정도 중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의도했던 이유는 저희가 이 증류기를 만들게 됐을 때 가장 고민했던 거는 이 스피릿이 위스키가 되는 거라서 한국의 위스키가 어떤 맛을 가져야 될까, 그 DNA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과 앤드류가 맨날 말이 다른데, 대표님은 제육볶음 먹었다 그랬다, 앤드류는 오징어볶음 먹다가 얘기했다. 그런데 오남불고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작은 고추장하고 관련이 있죠. 우리나라 한국적인 맛이 무엇일까? 우리 위스키는 스카치 위스키를 참고하긴 했지만 스카치 위스키의 맛이 아니어야 되고 일본 위스키의 맛이 아니어야 되고 버번의 느낌이 아니어야 된다. 고유한 한국의 위스키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특징 때문에 그런 맛적인 부분에 좀 한국적인 고추장 같은 느낌을 더해보자. 고추장이 맵기만 하지 않습니다. 조청이나 이런 걸 들어가기 때문에 달큰하면서 화사한 느낌이 있고요. 거기다가 묵직한 텍스처, 그리고 우리나라 매운 거는 입에서 매운 게 아니라 먹고 나서 매운 게 올라와요. 이거를 위스키로 적용을 하면 가볍고 화사하고 약간 매콤한 향이 나고요. 스테이 자체의 느낌을. 그리고 바디감은 묵직해야 되고, 그리고 피니쉬는 긴 여운을 주는 게 우리의 스타일을 만들자. 그래서 목이 짧게 해서 약간 조금 더 묵직한 스타일을 만들려고 했고요. 목이 아래를 향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디감을 위해서 내릴 수도 있었지만 저희가 길게 발효하는 게 산이나 에스테르가 과실이나 꽃향기를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리게 되면 기운이 다 가려지게 돼요. 그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짝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저희가 디자인을 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피릿은 나쁜 건데, 일단 그 전에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1차 증류돼서 나오는 것이 이쪽에 보이시는 로우 와인. 똑같이 와인이라는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와인이라고 부르는 거는 사케라는 단어가 지금은 우리가 마시는 뭐 청주 같은 거지만 일본에서는 그냥 일본 술을 사케라고 부릅니다. 와인도 그냥 술이란 뜻이에요. 낮은 도수의 증류주, 로우 와인. 얘네들은 그럼 뭘까요? 한 번 더 증류했기 때문에 하이 와인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간 만든 술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뉴맥 스피릿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다른 나라는 화이트록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고요. 두 번 증류가 되면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나오는 구멍은 하는데 볼은 2개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걸로 왼쪽과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사실 오른쪽은 넣지 못해요. 왜냐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대로 맛이 좋은 부분만 해서 목구통을 채우기 위한 공간이고, 왼쪽은 초류와 후루를 재증류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지금은 돌릴 수 없고요. 후루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켈란 같은 경우에 클래식 컷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10% 중에 한 가지가 클래식 컷이죠. 그래서 그네들은 얘기하는 게, 우리는 파이니스트한 컷을 보기 위해서 13에서 16% 정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희는 10에서 15% 정도만 목구통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재증류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2톤의 보리로 10,000리터의 맥주를 만들고 두 번의 증류를 거치게 되면 약 700리터의 74도의 술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요거를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지금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저희가 이쪽으로 받았던 거를 밑에 받았어요. 근데 얘가 조금 본류이긴 하지만 코드에 가까운 본류예요. 아무래도 처음 같은 경우에 좀 더 과실량이 이런 부분 많다가 뒤쪽으로 갈수록 무겁고 묵직하고 오일리한 느낌이 강하거든요. 얘는 74도의 스피릿이다 보니까
돌려가면 맛보실 분 맛보셔도 되고 아니면 손에다 부으셔서 몸에 직하셔도 되겠습니다. 74도예요? 네. 저희가 보통 78도부터 알코올이 끊어집니다 보니까 76도, 8도서부터 한 70도 초반까지 받아서 그게 컷이 합쳐서 평균적으로 74도라고 하시는 것 같고요. 통입할 때는 가수에서 이제 그쵸. 와, 74. 아무래도 법원이나 주정 같은 경우에는 95도 이상으로 끓이다 보니까 사실상 맛이나 향 같은 게 없지만 몰트 위스키나 이런 부분들은 그 맛과 향들을 유지하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80도 이상으로 가도록 증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향이 되게 고소하다. 이거 좀 이따가 담아드릴게요. 제가 이 빼는 거라서 같이 찌울 수는 없고. 네네네. 오빠 진짜 맛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어떻게 보면 보리 소주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게 국물에 따라서 몇 시간에 따라 맛이 다르지 국물에 따라 맛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한국 소주를 비교할 수 있는 게 한국 쌀 이런 게 그 삼해 소주라고 서울에 이제 유명한 소주가 있어요. 걔네들은 비주가 70도 정도예요. 걔랑 비교하시면 쌀 종류는 이런 특징이 나는구나, 보리 종류는 이런 특징이 나는구나. 논피티드가 있을 거고요, 피티드가 있을 거고, 우리가 몰트 세 가지를 맛봤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로스티드 스피릿 오, 세 가지를 시험 비교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맨 처음 맛보여드릴 거는 이제 보통 저희가 가을이나 겨울 때쯤에는 저희가 보시면 스프링, 서머, 어텀, 윈터 총 4가지 계절을 써놨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계절에 따라서 발효 시간이나 이런 부분 차이가 있기도 하고 다르니까. 맛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높은 온도부터 발효를 시작하느냐 아니면 겨울 좀 추운 환경에 발효를 시작하는지에 따라 풍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름에는 좀 더 펑키한 스타일이 만들어지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좀 더 잔잔한 스타일, 봄, 여름은 그 사이의 중간 느낌이 되겠습니다. 얘는 120시간 정도 발효가 된 일반적인 유믹 스피릿이고요. 오크통을 채우는 도수는 59도, 60도 사이로 맞춰서 가수가 된 거래. 바꾸신 이후에는 이제 남은 수분을 바닥에 뿌려주시고요. 아까 거보다 국물 향이 좀 많이 줄긴 했는데 대신에 화사한 게 훨씬 많이 숨어서 나오네. 화사해. 두 번째 드릴 바닥에 거는 버리기 민망해? 바닥에 버리기 민망하대요. 그래요? 그냥 고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게 스코틀랜드 연료를 배우고 있는데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마신 술을 공중에 뿌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엔젤스시어 천사들의 몫이다 보니까 사실상 천사들이 우리가 공중에 뿌린 술을 마시고 목통에 있는 술을 빼먹지 마라 라는 것처럼 저희는 그냥 고수레처럼 그냥 스피릿 저 당신 드세요, 증류소에 있는 귀신들 드세요, 버려.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려. 그랬어? 두 번째는 로스티드 몰트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한번 볶은 거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피트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건 순수하게 볶음 메가에서 나오는 그런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제품 출시가 된 적이 없죠? 위스키로는 출시가 된 적이 없어요. 아직 숙성 중에 있고. 네. 네. 약간 디저트 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저트 종류 중처럼. 피티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발효를 했어요. 왜냐하면 피티드 자체에 나오는 피트 향이 가려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가장 길게 발효했던 거는 작년 여름에 이제 너무 덥고 하다 보니까 몰트도 안 들어오겠다, 발효를 길게 해보자 해서 앤드류가 샘플로 1000시간 이상 발효한 것도 있긴 해요. 1000시간? 그냥 거의 2달 동안 그냥 일반 발효를 안 쓰고 그냥 방치를 한 거예요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했던 게 제가 앤드류한테 퍼뮤테이션을 갖다 줬었거든요. 하는데 그때 앤드류가 뭐든 우리 다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이제 이번 여름에 한번 쉬면서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발효를 하나만 두고 했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는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이거 좋다. 약간 여름에는 힘드시겠네요. 진짜. 네, 아무래도 이 공간 자체가 저희가 보일러가 없는 보일러가 뭐 필요 없죠. 난방이 필요 없는 이유가 여름에는 이 공간이 거의 40도 이상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투어할 때 어떤 여성분이 이제
밖에서 춥다가 들어왔을 때 더운 데서 술 마시면 또 픽하잖아요. 픽하잖아. 갑자기 앞에 안 보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제 에어컨 여기서 모셔가지고 안내를 했었는데 실제로 생산하는 공간은 굉장히 이렇게 좀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겨울에는 모두가 다 같이 여기로 가까워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점점 지금 이제 후류가 많아지고 있는 도수가 지금 점점 내려감에 따라서 이제 백탁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오일이나 지방산이나 이런 성분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거 진짜 맛있다. 이 자체로 이제 어떻게 보면 보리 소주잖아요. 그래서 앤드류가 농담 삼아서 그냥 우리나라 전통 소주들도 있는데 그냥 우리 이거 그대로 소주로 팔아볼까? 또 싶긴 했는데 사실상 위스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고 싶고 사실상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어 때에서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판매를 한 번 몇 번 해봤었는데 사실상 맨 처음에 안 했던 이유는 이게 우리 위스키 맛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선입견을 생겨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 위스키가 나오고 안정화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팔기 시작했고 외부에는 조금씩 바나 이런 것들에다가는 총을 할 계획이고 솔직히 생각을 해보고 있긴 합니다. 니즈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의 스피릿을 맛보셨는데 네. 이 스피릿을 저희도 세 가지를 이용합니다. 333 뭐 이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유도한 거 없고 설명은 위스키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위스키뿐만 아니라 저희가 만드는 제품 중에는 기원 위스키 말고 정원이라는 진이 있습니다. 네. 진 같은 경우는 저희는 다른 진과 달리 싱글 몰트 진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 말은 저희는 몰트 스피릿을 사용했다, 주정을 사용하지 않았다 라는 뜻으로 이거를 가지고 받아서 개로 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로스티드 진은 없긴 하지만 피티드 진은 맛보실 수 있어요. 오. 네. 약간의 피트 느낌이 뒤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대로 스피드를 팔기도 하지만 반대로 저희는 앤드류가 오크통 숙성하는 게 뭐 아메리칸이나 이제 유로피안 방식이라고 하면 아시아권은 항아리 숙성이잖아요. 항아리 숙성하면 어떤 느낌이 나올까? 같이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오. 당연히 얘는 위스키가 안 되겠지만 이 스피릿의 연장선으로 약간 보드나 이런 부분 없애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고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적인. 네, 한 3년 정도 숙성을 해보고 있고요. 얼마나 날라갔을지는 저도 가끔씩만 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0년에 시작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우리의 위스키 중에서 어디다 지을까였어요. 아까 맛에 대해서 한국적인 맛을 위해서 뭐 고추장이나 이런 부분 영감받은 증류기가 있다 어떤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공간에 위치하느냐 어떤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했던 거는 앤드류가 자전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대표님과 우리가 남양주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을 원래 보자 였습니다. 원래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에 있다 보니까 대표님 그 전에 맥주 양조장을 남양주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아시는 곳들이 좀 더 있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양주 한 건 아니고 전국을 돌아다보는지 해서 저희가 물 좋은 곳 20군데를 찾게 됩니다. 어떤 기준을 찾게 됐을까요? 그냥 생수 뒤에 보면 수원지가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위치 같은 걸 한번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근처에 증류소 줄 수 있는 부지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왜냐면 주류 생산 지역이고 저희는 지금 환경오염 이런 분들 직수관이 되어 있지만 어떤 곳들은 폐수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고려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군데 중에서 이곳으로 위치하게 됐던 이유는 일단 풍부한 물이나 이런 지형적인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맨 처음에 지었을 때 이미 짓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개발을 하자 해서 직접 산을 깎으면서 이 공간을 개발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토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창고가 낮아? 뭐 이럴 수 있는데 저희가 입사했을 때는 지금 창고가 요거 하나였어요. 요거 밑에 있는 거 하나였는데 점점 생기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이제 건폐율, 용적률 막 이런 거 하면서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조금 더 넓게 확장이 될 거고 지금 계신 위치에는 내년도쯤에 이제 허가가 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비지터 센터가 아마 위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요 자리요? 네, 이 비지터 센터를 증축할 텐데 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있고요. 물이 좋긴 하지만 이거 얼음에다 위스키에다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남양주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밑으로 이동하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리셔도 될 거. 그쵸? 지금 일단 손 시려우실 텐데. 네.
네, 저희 강아지 키운 대표님이 핸드물 때부터 키운 강아지가 있고 동주라고 있는데 우와. 지금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집에서 좀 더 많이 놀아요. 옛날에는 저희가 뭐 마케팅 이런 거 할 거 없고 생산 이런 거 안 했으니까 챙겨줄 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많이 챙겨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인가요? 저기 뒤에 있는 아이? 쟤는 옆에 밑에 식혜집에서 키우는 마음이라는 친구예요. 아, 네네네. 저랑 친구입니다. 저랑 비슷하긴 한데 우와. 우와. 부르지 마. 왜 그래? 아 지금 여기가 다 숙성 상코는 아니죠? 다 숙성고입니다. 8번, 7번만 이제 병입 창고고요. 다 숙성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꽉 차 있고. 와. 이야. 아 여기가 1번 숙성 상코네요. 네. 그래서 저희 증류소가 좀 특이한 부분이 다른 증류소는 대부분 다 평지에 위치해 있어요. 아. 저희는 이제 일부러 계단식을 지었고 의도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숙성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파이프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팬드레인 이게 남은 이제 맥주박들이 방출되면서 농 부분의 차예요. 시도 가져서 이제 여기서 소사료나 이런 부분들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렇게 다 버리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로나 이런 폐기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난데 이거를 저희가 서로 상생하면서 저희는 그 비용을 줄이고 그분들은 사육값을 줄이고 그쵸. 같이 상생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다. 지속 가능성. 네. 저희가 지금 생각이는데 조만간 이제 오크통이 또 210개가 들어올 거라서 지금 공간에 마련해 두는 거고요. 이 공간은 저희가 위스키를 채우는 필링 스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채우기만 하는 공간이고요. 아까 증기했던 술들이 이쪽 파이프를 따라서 이 탱크로 채워지게 되고요. 이 탱크로 채워지게 된 다음에 이제 물과 향하는 술관 해가지고 여기서 가수를 해서 60도 이하로 맞춰서 채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60도 미만이라는 부분들도 약간 말이 많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처음에 저희가 하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는 건데 보통 스코틀랜드는 62.5도에 평균적으로 보통에 채우고 있고 뭐 법원도 그 언저리가 되겠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방법에 인해서 사실상 소방법에 써 있는 걸로는 질량비가 60도 이내예요. 그 말은 부피비나 퍼센트로 하면 70도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 긁어 부스럼이 되기 싫어서 사실상 이제 저희가 60도 미만으로 보통을 채우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59.9도나 61도나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고 해외 선박에서도 이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의 좀 변화를 만드는 계획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희가 주유기처럼 보이는 이걸로 저희가 당연히 채우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굉장히 애먹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그냥 파이프로 채웠었는데 안이 안 보이고 계속 넘치는 거예요. 또 알콜로 샤워도 하고 막 했었는데 얘가 있으면 편하긴 한데 얘가 구하기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게 사실 주유기랑 똑같아서 구하면 되지 않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애초에 다 주유기용밖에 없기 때문에 안에 그리스가 발려 있어요. 다 이제 농약 사건이나 농약통 사건처럼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식품용으로 특별 좋은 제작을 넣어서 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 설명드린 거는 오크통에서 숙성을 왜 할까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녹차를 하면 녹색이 되고 홍차를 하면 젓갈색이 되듯이 위스키가 오크통에서 우러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황금빛과 갈색을 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개의 오크통이 있습니다. 좀 더 새 것처럼 보이고 헌 것처럼 보이죠. 쉽게 생각해서 버즈노크, 버번 캐스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버즈노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배럴 사이즈이기 때문에 아메리칸 배럴을 비교하는 이유는 혹세드 사이즈는 200리터도 있고 250리터도 있고 300리터도 있고 사이즈가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배럴 사이즈만큼은 미국에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배럴이라고 해서 이제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격과 이런 부분 비교가 가능해서 조금 더 가져왔고 옆에 보이시는 이게 저희가 오크통의 무게를 재는 분량기가 되겠습니다. 네. 혹시 아침에 확인 못하시는 분은 올라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이거 잘못됐어요. 옷이 많아서. 자, 그러면 이제 오크통에 한번 무게를 재볼게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오크통, 버진 오크통의 무게는 보통 40도, 40에서
뭐 40, 60, 50kg 사이 이제 여성 무게 정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어느 여성이? 그리고 반대로 이제 버번 캐스크는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중에 했을 우와. 때 거의 한 7, 8kg 또는 많이 나가면 13kg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나무가 다 머금고 있으니까. 그 차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0리터의 술을 채우는데 10리터가 다른 술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5%가 다른 술인데 우리가 국이 좀 맛이 없어. 라면 스프 좀 넣을까? 조금만 넣는 것도 맛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쉐리 캐스크, 버번 캐스크 맛의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나무에 뭐 아메리카노 노크, 화이트 블랙 노크도 있지만 어떤 술이 담겼었는지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만큼 다른 술이 섞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점점 처음에 쓸 때는 퍼스트 펜 때는 당연히 나무 속의 버번 위스키가 될 거고 점점 여러 번 쓰면서 저희와 희석되면서 그 맛의 풍미가 달라지게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공간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숙성고로 이동해서 저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카 스타우트? 모카 스타우트는 이제 저희 대표님 예전에 핸드몰트 때 만들었던 모카 이제 약간 크리미한 네. 크림 스타우트 맥주인데 그거를 담았던 오크통에다가 저희가 숙성하고 있고요. 얘네 증류기 있는데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빠르게 추워. 설명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워. 아니면 술을 먼저 드릴게요, 차라리. 여기는 가장 작은 창고, 일반 창고가 될 거고요. 여기 공간에 한 600개 정도 오크통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600개요? 네. 이 공간이 이제 투어 공간까지만 공개되는 건데 먼저 설명드리자고 하면 아까 이제 오크통을 비우게 되면 나무가 안쪽에 다 차림되어 있거나 아니면 와인처럼 이렇게 그냥 토스팅만 되어 있거나 차이인데 얘는 차림과 토스팅이 다 된 거고 얘는 붉은 것처럼 와인 캐스크를 담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젓갈색 느낌이고 여기까지 흡수가 됐어요. 네, 와인이. 그렇죠. 이렇게 둘러서 10kg 정도의 차이가 난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스러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뭐 적당히 넣는 곳에서는 많이 하는 게 지금 이게 그 안에 나오는 차콜들 아, 우와. 바베큐나 이런 거 해먹을 때 쓰기도 하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에 위치한 이유는 아무래도 온도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습니다. 숙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나무의 영향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스며들고 얼마나 빠지는지 이게 온도도 있지만 습도의 영향도 있습니다. 대류까지 있잖아요. 대류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온도 습도만 비교하자면 대만 위스키, 인도 위스키가 숙성이 빨리 된다고 알려지는 거는 덥기 때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더운 것도 있지만 추운 것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더울 때는 더 많이 스며들게 되고 추울 때는 더 많이 내보내게 됩니다. 그럼 추운 게 왜 도움이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습도 부분을 같이 설명드리면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자연계는 무조건 다 평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가 습도가 높아요. 그럼 나무는 어떻게 할까요? 습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물을 저장합니다. 술을. 그리고 반대로 건조하면 더 많은 술을 저장하지 않겠죠. 이거에 레벨이 달라지게 되는 건데 카발론 같은 경우는 덥기만 하고 나무 속에서 계속 숙성만 되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덥고 춥잖아요. 나무 속에 있는 것들이 겨울이 되니까 다 추워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공간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술들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숙성된 게 퍼포먼스가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뭐 김창수나 크래프트홀스의 연구가 같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아직까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군데의 부지 중에서 한국적인 맛 설명드렸고 한국적인 환경인데 한국의 기후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귀에 발토로 얘기한 게 한국은 뚜렷한 사계절을 가진 나라야. 그렇지만 스코틀랜드도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뭐 대만도 있고 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여름과 겨울만 남은 것 같긴 하지만 사실상 그런 변화 자체가 영향을 미쳐요. 온도의 팽창과 수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극대화되길 원했어요. 그러면 사계절에 있는 부분들도 마케팅을 쓸 수도 있고 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바닷가를 제외합니다.
바닷가는 여름에 피서래가 있는 것처럼 여름에는 적당히 서늘하고 바람도 불고 겨울에는 좀 따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안쪽으로 위치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남은 게 경기도, 충청도, 대관령 넘어가기 전에 강원 정도가 될 텐데 이런 사이에서 저희는 경기도로 위치했던 거는 아무래도 저희 출퇴근 그쵸, 그리고 교통편. 이제 관광이라는 부분들 같이 진행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예산이 아예 빵인데 마케팅을 하고 싶어 사람들에게 불러서 투어 시켜드리자가 기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어야 됐죠. 그럼 경기도에 물 좋은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파주 쪽 그리고 또 하나가 연천 쪽 그리고 하나가 여기가 될 텐데 파주 쪽이나 연천 쪽은 군사 지역이라는 부분 때문에 맞아. 굉장히 좀 제한되는 게 있고 실제로 여기는 고속도로 타고 올라가서 경부 타고 와서 강원 가는 도로로 바로 양양수도 타면 그만인데 나머지는 다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생겨서 저희는 여기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그럼 남양주에서도 화도읍에 위치한 이유는 뭐냐? 덥고 추운 거를 강조하기 위해잖아요. 대구가 더운 이유가 뭐죠? 온북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여기도 분지 지역입니다. 산에 둘러싸인 분지 지역이 될 거고요. 그리고 겨울에 더 춥게 만들기 위해서 북향입니다. 그리고 계단식으로 지어서 저희 뒤쪽 산도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산에 그늘이 저희 집을 덮을 수 있게. 그래서 우리 계단식으로 지어서 그늘이 빨리 질 수 있게 해서 이 숙성구의 온도가 여름에는 30도 중반까지 올라가고요. 겨울에는 영하 25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온도 변화는 다른 나라에도 거의 흔치 않은 그런 차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일단은 몸이 추우시니까 술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몇 개는 보여드리기로 일단 따라드리고 얘가 저희 한 5년 동안 이제 투어 오면서 계속 따라드렸던 거다 보니까 많이 오신 분이 8번까지 오셔서 다 맛보셨어요.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맛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려고. 근데 이제 얘도 어느 정도 투어 때 많이 사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2020년 7월 30일에 숙성해서 약 5년 정도 숙성이 된 제품입니다. 뭐야? 잠시만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있는데 바닥 소리 나는데요. 그렇죠. 많이 빼놓긴 했는데 빼놓은 걸 드리기 전에 한번 따라 드리려고 했더니 네. 와, 너무 좋다. 향이 미쳤는데요? 이게 5년 숙성인 네. 거예요? 2020년? 20년 7월 정도 드릴게요. 캐스크가 버즈노크입니다. 버진오크예요? 네. 근데 버진오크인 거 치고 색이 안 진한데 많이? 어때? 맛있어? 오. 맛이 약간 묘한데. 5년 숙성. 아직 한국에서는 5년 숙성된 위스키 나온 적은 없잖아요. 저희도 냈었고 창수님도 저번에 냈고 이마트에서 이번에 출시하시는 것도 5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용으로 나온 네. 거는.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저희는 이제 한국 위스키다 보니까 한국적인 특징을 계속 덧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위스키는 어떤 걸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맛적인 부분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숙성구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 한국 위스키를 많이들 생각을 안 하시는 분도 여전히 계세요. 왜냐하면 대표님이나 앤드류가 제미고프거나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선입견이 있으실 거고 두 번째는 너희 몰트 수입하잖아. 모르시는 분들은 오크통도 수입하잖아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투어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사실상 대만의 카발랑 같은 경우에는 이한창 뒤에 이제 짐소한 박사가 있었고 다 그런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있었거든요. 얘네들 니카에 있었던 게 숨겨진 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저희가 알려드리고자 이제 하는 거고 저희도 지금 저도 증류를 할 줄 알고 다른 메인 디스토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는 게 우리나라 오크통들 신가이나무, 떡가이나무, 굴참나무 여러 가지 참나무들을 사용해서 같이 하는 연구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맨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수정과 밑에는 간평식회에서 이제 수정과를 만드세요. 식혜는
수정가를 채우셨다가 빼서 저희 쪽에 이제 그 오크통에다가 저희가 이제 수정가를 수정했던 거에다가 이제 반대를 해보고 있어요. 우와.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는 과주긴 한데 과주는 아직까지 못 찾았고 복분자주, 뭐 레드페퍼 다양한 친구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숙성거에서 설명드릴 부분인데 일단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저희가 5,000개 정도 지금 채웠습니다. 아직까지 비운 오크통이 몇 개가 될까요? 한 그래도 300개 정도는 쓰시지 않았나요? 아직까지 쓴 게 이번에 저희 유니콘 하면서 더 뒤집어서 200개가 좀 안 됩니다. 그 말은 이제 5%가 안 되고 95%는 수성 중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 왜냐하면 위스키라는 게 지금 좀 맛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숙성이 되면 될수록 맛있어질지 모르겠지만 맛있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도 하고 품질도 높아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나오는 질문이 몇 년까지 숙성할 거예요? 라고 하시지만 저희도 모릅니다. 왜냐면 그 전에 있던 선배님들의 데이터는 어디로 다 사라졌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위에 있는 찹스틱 저 써져 있는 오크통은 네네. 왜 저렇게 낙서들이 많은 거예요? 아, 그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왼편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배치퍼를 처음으로 이제 항상 준비해서 오픈런을 하다가 외부에서 한번 행사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원을 좀 받아보자. 기원이라면서 여러분들의 좀 소원을 적으면 장수하세요 위에 써있기도 하고 맞아. 이제 유튜브 잘 됐으면 좋겠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오크통 하나에 있어서 저거는 제가 다 예전에 3D 스캐닝으로 한번 떠왔거든요. 나중에 저 위스키가 제품화가 될 때는 저걸 가지고 라벨로 만들어서 해보는 거를 목표로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추후에 일본의 물참나무처럼 우리나라 소나무 캐스크도 일단 물참나무는 참나무 참나무 네, 쪽인데 미즈나라 캐스크고 물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싱글나무와 졸참나무가 교잡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싱글나무 제품이 예전에 나왔었는데 그게 좀 더 물참나무랑 아까 느낌이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참나무들은 당연히 시도를 하고 있고 참나무가 아닌 것 같은 경우 소나무는 저희가 이미 이 많은 곳에 연락이 와서 그 강원도 쪽에 소나무 쪽에서 했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소나무는 진액이 나옵니다. 나무에서 그 진액 때문에 맛이 다 버리더라고요. 그치. 진을 만들 때도 괜찮을 수 있어요. 진 캐스크로 쓴다. 근데 이제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만만치 않게 나와서 저희도 진짜 강원도에 소나무 진짜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이제 같이 그분이 연락 주셔서 해보자 뭐 해서 일단 오크칩부터 시작을 해봤는데 그 진액 나오는 게 너무 심해서 저희가 좀 사용이 어렵다라고 답을 드렸었고 사실 일본에 벚꽃나무도 쓰고 있고 감나무도 쓰고 있고 그런 오크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적용 자체는 기본적으로 나무가 가지고 사과나무 칩 쓰는 거 사과나무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안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좀 다르겠지만 향미 성분이 추출이 쉽다는 부분은 그만큼 술이 새기가 쉽다는 부분도 있어요. 과거에 미즈나라 캐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새기가 새는 부분 때문에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제 미즈나라 캐스크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없다고 하지만 그 일본 저도 일본에 갔을 때 그 야마자키 마스터 블렌더 분께 여쭤봤어요. 미즈나라 쓰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쓰냐? 야마자키도 미즈나라 캐스크가 제한되다 보니까 실제로 일본에서 제대로 된 미즈나라가 몇 개 없고 그리고 헤드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오크통에서 타일로스라고 해서 물이 새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거에 뒷받침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이 잘 나오느냐 이기 때문에 연구를 가장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우리나라 청동으로도 오크통을 만드는 시도들이 거의 없었다 보니까 우리나라 거 먼저 하고 점점 더 이제 확장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오크통 구하기가 더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 오크통을 만들 때 보통 나무의 수종이 100년 이상 되는 걸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해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높게 자라고 굵게 자란 나무를 그래야지 버리는 게 적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0년 수령이 70년 수령이 넘는 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뭐 일본이 다 그때 배웠어가지고. 한국 전쟁도 있었고 네. 뭐 일제 시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고. 두 번째 이유 우리나라 나무는 높게 곧게 자라기가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기 때문에 해를 따라서 아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나무가 꼬불꼬불 자라서 더 이쁘게 관상용 쓰시겠지만 오크통을 만드는데 적합하지 않다 라는 부분들도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좋은 위스키가 만들어지는구만. 이번에는 1층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 딴따단.
여기가 턱 아까 조심해 주시고요. 아, 그 밑에 부분 와. 여기서 위에서 술 버리시면 저희가 안 돼요. 이렇게 컸구나 이게. 밑에서 보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기 안에서 못 빠뜨리신 분이 계셔서 탱크 비워진 거라서 다행이었는데 열고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진짜 거의 웬만한 데 CIP를 하는데 진짜 문제가 생길 때는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아 여기 들어가려면 상당히 어떻게 쑤셔넣으면 되는데 지금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옛날엔 들어갔었는데 아,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몰트를 부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밀링을 진행하는 거고요. 아. 그래서 몰트들이 다 여기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게차로 떠서 여기 안에 부어지게 되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지나가면서 이제 밀링이 돼서 사일로에 모이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나가면서 메시통을 이동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와 이게 다 몰트들이야. 이게 한 2주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주치요? 네. 한 번에 할 때 저희가 2톤씩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매일 여기다 채우고 네. 계속- 2주에 한 번씩 컨테이너가 들어와서 내리고 채우고 내리고 채우고 그런 스케줄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You're busy. Nice to meet you. 우리 일행처럼 올라왔어. 아까 말랐던 것들을 지금 이제 한 번 더 밖에 내보내기 위해서 한 번 더 조심합니다. 끓여듯이 밥 끓여듯이 이렇게 갈아주면 될 것 같고요. 우와. 아무래도 나중에 물 뿌리거나 이럴 때 그런 것들이 압으로 분산돼서 떡지지 않게 한 번 더 풀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증류소 투어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3가지 잔까지 시음이 가능합니다. 추가 시음이죠. 저희가 설명드리자고 하면 저희 기원 위스키 이제 기원이 있을 거고 기원의 뜻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 최초라는 뜻이 있기도 하지만 한국 위스키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 2가지 의미를 담고 있고요. 정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적인 스타일의 뭐 싱글 몰트 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진에드 기본에 들어가는 계피, 코리앤더, 주니퍼베리, 그리고 카다멈 등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한국적인 느낌을 더해주기 위해서 튤립, 깻잎, 새싹삼, 그리고 초피나무 열매 이렇게 네 어린 인삼 그리고 높은 좀 우리가 아는 수삼 같은 경우는 진에 만들면 약간 좀 떫은 맛에 많이 강해돼요. 마지막으로는 진에 약간 화사하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레몬필, 오렌지필 그리고 이제 라벤더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주고 있는 게 저희의 진이 되겠고요. 이 진을 반대로 오크통 숙성한 버전들도 있는 거죠. 얘는 이제 피트디 진을 만든 다음에 오크통 숙성을 한 거. 약간의 피트노트와 오크통 숙성인데 저희는 싱글 몰트 진이다 보니까 약간의 저희 배럴 에이즈 진은 위스키와 진의 그 중간의 맛이 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독수리, 유니콘 저희 가장 대표적인 시그니처로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붉은 느낌 레드와인이나 쉐리 캐스크를 베이스로 해서 조금 더 화사하고 프루티한 느낌 그리고 노란색은 바닐라 카라멜 느낌의 이제 독수리 미국을 상징하고 있고 최근에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유니콘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받기도 했지만 스코틀랜드의 약간 숲 그리고 약간 좀 스모키하고 얼씨한 느낌을 위해서 약간 피트 위스키 쉐리 버번 피트라고 이해를 하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있는 2가지는 저희가 최근에 롯데백화점 같이 해서 했던 박기용 에디션 자체가 뭐 여기서 이제 조금씩 판매가 되고 있기 시작해서 버즈노크, PX 쉐리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 주시면 저희가 조금씩 따라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메달을 받은 게 요 유니콘. 골드 메달은 지금 보시면 골드 메달은 얘가 받았고 더블 골드를 받았었는데 이제 아예 트로피도 받았죠. 더 베스트 월드와이드 위스키라서 네. 제가 이제 유니콘이 되고 베스트 오브 클래스 싱글 몰트는 아직 이제 출시가 되지 않은 시그니처라는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아 그럼 이거 이제는 이렇게 스티커 붙어서 나오나요? 출시를 하나요? 스티커를 붙여도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가 지금 아예 라벨을 메달이 들어간 걸로 바꿨어요. 아. 그래서 이제 배치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나간 네. 거 말고 뭐 재고분이 소지되면 자연스럽게 라벨에 이제 들어간 걸로 그쵸, 그쵸. 붙이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스티커 하나 붙이는 것도 인건비더라고요. 그럼요. 직원들이 네. 붙이는 게. 귀여워. 우리는 판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서 아무래도 스크린도 많이 타가지고 장학성을 하시는 분들이 오 마이 갓. Very clean. Yeah. Good luck. Thank you. 오. 이야, 와. 사진 취직하셨다.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 여기 이따 퇴근하세요. 진짜 저희 기존대 지금보다 더 안 좋았잖아요. Thank you. 감사합니다.